대한민국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지만 바닥은 이미 뚫렸습니다. 인구 소멸과 낡은 제조업, 샌드위치 신세가 된 수출 경쟁력까지 한강의 기적은 이제 추억이 되어갑니다. 붕괴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한국의 화려한 대중문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에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거대한 빌딩 숲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 그리고 첨단 휴대전화를 만들어내는 기술력까지.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역동적이고 눈부시게 빛나는 성공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밝아질수록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평생을 걸쳐 것이 경제의 거대한 파도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오며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 제 눈에 비친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등석 화려한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대한 여객선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연일 주식 시장을 오르내리는 숫자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표에 취해 있지만 그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정치인과 주류 매체들이 굳이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위기가 왜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민낯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재앙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어 버린 인구 구조의 철저한 붕괴입니다. 많은 이들이 출산율 저하를 그저 먼 훗날의 막연한 걱정거리쯤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참으로 아니라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구 감소는 3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심장 박동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월급을 받아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어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주체는 바로 일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국가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했던 1971년생, 즉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제 퇴직 전 직무교육인 공로연수를 고민하며 은퇴의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어깨 위에는 곧 아흔을 바라보는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이라는 무겁고도 잔인한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썰물처럼 현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국가와 사회가 막대한 의료비와 연금을 쏟아부어 보살펴야 할 노년층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교실은 텅 빈 공장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텅 빈 국가 금고로 귀결됩니다. 돈을 쓸 사람이 사라진 국가에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는 것은 그들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무기, 즉 극단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 구조입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밤낮 없이 땀 흘려 가공하고 그것을 다시 내다 파는 성실함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방의 산업단지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과거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며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대학과 기업의 경량 부품 가공센터들,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자발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던 부속 공장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땀방울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비는 노후화되고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숙련공들은 씨가 말랐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래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내세운 개발도상국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고 위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첨단 원천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이 넘볼 수 없는 장벽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조차 사치스럽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혁신 없이 남의 것을 베끼고 조립만 하던 낡은 제조업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굴뚝 산업의 향수에 젖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유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너무나도 그리고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되고 이웃나라 중국의 공장이 며칠만 멈춰서도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는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보호 무역의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우방국들끼리만 핵심 부품을 주고받는 배타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 냉혹한 신냉전의 시대에 오직 남의 나라의 물건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그 자체로 가장 끔찍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든든한 내수시장이라는 방패 하나 없이 거친 세계 경제의 폭풍 후 한가운데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알량한 금리 조절이나 일회성 지원금 살포 같은 얄팍한 꼼수가 아닙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엎는 새롭고도 과감한 전략이 절실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은 휴지통에 쳐넣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관료주의의 붉은 펜에 꺾이지 않도록 규제의 감옥을 부수어야 하며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업에 편중된 자본을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과 미래 첨단 기술 분야로 강제 이식시키는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경제의 기둥들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타여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자 하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시청자 여러분. 남들이 모두 괜찮다고 말할 때, 언론이 긍정적인 전망만을 쏟아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노벨 경제학자의 이름으로 쏟아낸 이 차갑고도 불편한 진실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경제의 한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한 절박한 경고음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모두가 비관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부디 이 냉혹한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본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을 얻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묵묵히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